안녕하세요. 건강한 이야기 아유르베다 스토리입니다. 아유르베다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때 중금속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아유르베다에서 중금속 중독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약재는 식물 베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경전에서는 식물의 잎이나 뿌리, 열매나 줄기 등 각각의 부위별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역시나 약으로 쓰게 되는데요. 아유르베다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듯 식물의 다양한 부분을 약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조직 역시나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염에 걸렸을 때 위산을 중화시키는 위산 중화제 많이 드시죠. 이때 사용하는 여러 성분 중에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개 껍데기의 성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약으로 조개 껍데기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속은 어떨까요? 금속 역시 아유르베다에서 약재로 활용을 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아유르베다 경전에서는 이 금속을 약재로 사용했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금속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적게 논술이 되어 있는데요. 아유르베다에서 본격적으로 금속을 약재로 사용했던 것은 약 2000년 전 정도라고 합니다. 아유르베다 전체의 역사를 한 5000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비하면은 중반 이후에 발전한 꼴이죠. 그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을 어떠한 새로운 물질로 또는 약재로 사용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로 진시황이 불로초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은이잖아요. 그 시대가 바로 아유르베다가 금속을 사용했던 시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 역시나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정규 과목을 공부할 때 이 금속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실제로도 수은을 가지고서 약을 만드는 과정을 실제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은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듣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현대 아유르베다에서는 수은을 비롯해서 그 외의 중금속들을 절대로 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인도 정부에서는 아유르베다 약을 표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중금속이나 기타 독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인도나 다른 곳에서 아유르베다 약을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 중금속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을 약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식물 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고서요. 동물 베이스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금속까지도 사용을 하지만 실제 처방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현대에 들어와서 약을 굉장히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에 대한 걱정들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유르베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이야기 아유르베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